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자 봅시다.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개수 맞추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네, 이렇게 해서 네, 해보고 좀 간단한 거니까 했고, 네, 됐고. 자, 이번 시간에는 반응물과 이제 생성물의 이제 양에 대해서 볼게요. 봅시다. 자, 화학양론이죠? 또 잘 안 나오네요.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영어로 해요. 스토이키오메트리. 그것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양적인 연구.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균형 반응식에서 반응 개수는 여기 반응 개수죠. 1이죠. 이건 3, 2. 그렇죠? 각 물질의 몰수 비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물의 단위가 그램, 리터 등으로 주어졌을 때 이를 이제 몰수로 환산하면 기대되는 생성물의 양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생성물에서 양으로부터 반응물의 양을 예측할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몰 방법이라고 하는데 말 뭐 거창하긴 하지만은 뭐 이것도 이제 간단한 겁니다. 보면 자, 이런 균형 반응식이 있어요. 그렇죠? 질소 한 분자, 수소 세 분자, 암모니아 두 분자. 그렇죠? 그럼 요 앞에 개수가 이제 화학양론 개수인데, 그죠? 스토키오메트리인데 여기에 1이고 여기에 3이고 이게 2죠. 그러면 질소가 한 분자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수소가 세 분자가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가 두 분자가 있죠. 그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 화학양론 개수는 각 물질의 몰수의 비와 일치해요. 그러면 이게 1몰, 한 분자가 1몰, 그리고 여기 3개니까 3몰, 그리고 여기 2개니까 2몰이죠. 그렇죠? 그러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분자가 질소 가스 분자가 있는 거죠. 아보가드로수만큼. 그렇죠? 요거는 3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만큼 분자가 있는 거고, 수소 분자가.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분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화학 반응에서 화학양론적 개수들은 각 물질의 몰수로 해석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화학양론적 개수는 각 물질의 몰수와 같다. 그렇죠? 몰수와 같다. 그렇죠? 글쎄,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몰 방법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 뭐 그림에 나왔지만은 먼저 화합물 A가 이제 B로 변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A 물질의 질량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A의 몰 질량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요게 1이고 여기에 2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화학 반응식에서 1은 거의 1은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화합물 A의 질량이 주어지면 이 A 질량에 대한, 그렇죠? A의 몰 질량으로 나눠서 이제 몰수로 바꿔요. 그렇죠? 그리고 균형 반응식으로부터 이제 A와 B의 몰비를
몰 B를 사용해서 이제 B의 몰수도 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B의 몰수가 지금 2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B의 몰질량을 곱하면 자, B의 생성물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해볼게요. A의 화학 반응식이 A가 이렇게 반응물이 A고 생성물이 B다 라고 했을 때 A가 1, 2 반응했을 때 B가 2개가 생긴다라는 이런 반응식에서 만약에 A 화합물 A 질량이 주어진다면 A의 몰 질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몰수가 되죠. 몰수. 그렇죠? 그리고 이 화학연료 개수가 이 몰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A가 1몰 반응하면 B가 2몰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가 2몰이니까 이 2몰에 B의 분자량, 즉 몰 질량을 곱하면 이게 B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런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 B의 질량이 주어진다. 그러면 B의 질량에다가 B의 몰 질량을 나누면 몰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 몰수가 여기선 어떤 게 나오고 2가 반응했을 때 A가 1몰 반응하죠. 그러면 A가 1몰이 생기면 여기다가 A의 몰 질량을 곱하면 A의 화합물의 질량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좀 안 다가올 거예요. 뒤에 예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자, 이 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먼저 반응 개수가 맞추어진 화학 반응식을 이제 표기해요. 그렇죠? 아까 뭐 이렇게 N2 뭐 이렇게 되면 NO2 이렇게 하면 이게 불안정한 거죠. 왜냐면 N이 2개고 여기 하나잖아요. 이거 안 맞죠? 그러면 2개하고 2개. 여기에 이제 균형을 맞춘 거죠. 반응 개수가 맞춰진 화학 반응식을 표기해요. 그 다음에 반응물에 주어진 양을 몰수로 전환. 아까 했죠? 요게 주어지면 이걸 몰수로 바꾼다. 그 다음에 위의 개수를 맞춘 화학 반응식에서 주어지는 이 몰비. 그렇죠? 1, 뭐 2, 이게 몰비죠? 몰비. 이거를 이용해서 생성물의 몰수를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이 생성물의 몰수를 생성물의 양으로 이제 전환을 하죠. 몰이니까 요거에 이게 몰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그 분자량, 즉 몰 질량을 곱하면 NO2의 질량이 나오겠죠. 내가 어렵게 설명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충분히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예제가 하나 나오네.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천천히 할게요. 자, 메탄올의 연소 반응에서 생성물, 왜 불이 또 2개 있어. 생성물의 질량 계산, 그죠? 질량 계산 봅시다. 문제. 만약 209g의 메탄올이 연소하였다면 생성되는 물은 질량은 뭐냐? 그렇죠? 먼저 이렇게 균형 반응식을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개수를 다 맞춰야 돼요. 여기서 반응물일 때, 생성물일 때 개수를 다 맞춰야 돼요. C는 2개죠? 그리고 H는 4개, 8개죠? 그리고 O는 2, 6, 8 맞죠? 여기는 생성물일 때 2개, 그리고 H는 8개, 그리고 산소는 4, 8 맞죠? 질량 분리 법칙 맞죠? 그 다음에 이 메탄올에 여기 주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메탄올 이 주어진 그램을 메탄올의 몰수로 바꿔요.
그 몰수로 바꾸면 면몰이 주어지죠. 그러면 메탄올이랑 물이랑 몰비가 2대 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메탄올이 몇 몰이 나오면 X몰이 물이 생성될 거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메탄올의 그램수를 이제 메탄올의 몰수로 바꿔야죠. 몰수. 메탄올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오, 이렇게 있지. 그죠? 여기 비공정 현상 두 개 있고, 그죠? 그죠?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죠? 그래서 얘를 좀 읽기가 쉬워서 약산이 약산.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제가 말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2학년 가면 이제 유기화학 시간에 배워요. 유기화학 시간에. 뭐 메탄올의 pKa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막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얘가 이렇게 뭐 탄소가 이렇게 증가하면 할수록 뭐 전자를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있어서 뭔가 뭐 pK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그런 게 있다 뭐 있는데 나중에 유기화학 2학년 때 가서 더 재밌게 배워요. 그래서 그냥 나온 김에 그냥 생각나서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메탄올의 그람수를 이제 메탄올의 이제 몰수로 바꿔줘. 몰수로 바꾸면 이 그람수에서 메탄올의 이제 몰 질량으로 나눠야죠. 몰 질량으로 나눠야죠. 그럼 몰수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H2의 몰수를 생각을 해서 몰수를 구해서 또 H2O의 그램수를 구할 수 있죠. 여기다 이제 H2의 몰 질량을 곱하면,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볼게요. 209g의 메탄올이 딱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가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요 메탄올은 몰 질량이 뭐예요? 12 플러스 여기 탄소가 10이니까 그리고 수소는 4개죠. 그리고 산소는 16개. 그러면 20, 30이죠. 그러면 32.0g일 때 1몰이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그 다음에 1몰일 때 자, 이게 지웠죠. 그러면 자 봅시다. 메탄올이 2몰이 반응하면 물은 4몰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메탄올이 2몰이 반응할 때 물이 4몰 생긴다. 그렇죠? 개수의 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몰수가 나오니까 이제 몰 질량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1몰의 H2O는 18g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고. 왜 18g인지 알죠? 계속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수소가 개수가 1이고 1, 16. 그렇죠? 산소가 16이고 18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총 209 나누기 32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8 하면 235g의 H2O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문제는 H2O 나는데 이 CO2에 대해서도 한번 해봐요. CO2에 대해서 CO2가 몇 그램 생성될까? 메탄올이 아이고 미안해요. 메탄올이 똑같이 209g이 연소됐을 때 이거 해봐요. 해봐요. 자, 봅시다. 이거 해봐요 라고 하면 안 할 거고 과제로 해주세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13 이제 다음 장 봅시다. 이제 이거 문제네요. 문제. 자, 계속 계산하는 게 좀 나오긴 하는데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동영상 강의가 끝날 때마다 계속 복습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죠? 자, 그럼 예제 3.13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 안에서 잘게 잘리고 분해되어
성장과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죠? 매우 복잡한 과정을 대표하는 포도당은 자, 이렇게 생겼고,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반응이다. 포도당이 연소해서 자, 산소를 연소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반응하는 거다. 포도당이 856g이 일정 기간 동안 소모된다면 생성되는 CO2의 질량은 얼마인가? 자, 그럼 여기는 쭉 풀이가 나왔지만은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봐봐요. 자, 그러면 요게 856g이 주어졌으니까 요거를 먼저 몰수로 바꿔야죠. 그쵸? 봅시다. 856g에 자, 포도당이라고 하니까 잠깐만요. 여기 포도당이 영어로 뭐였지? 글루코스죠? 글루코스. 그러면 영어로 그냥 이거 글루코스 그냥 포 그렇죠? 곱하기 자, 봅시다. 자, 이게 몰 질량이 얼마예요? 자, 몰 질량은 6 곱하기 12 플러스 1 곱하기 12 플러스 1 곱하기 6 이게 얼마지? 이게 얼마예요? 180 맞죠? 180g 분의 1몰의 포도당 그쵸? 그러면 이제 그램 이거 보다니까 이거 없애고 그쵸? 봅시다. 그러면 1몰의 포도당이 그쵸? 반응하면 자 CO2는 6몰이 생기죠? 그러면 1몰의 포도당이 생겼을 때는 6몰의 CO2가 생긴다. 이거 지워주고 그쵸? 그래서 CO2의 질량은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CO2의 몰이니까 CO2의 몰 질량은 얼마예요? 12 플러스 2 곱하기 16 그쵸? CO2니까 그쵸? 그럼 이거 얼마야? 12, 32, 44네 그쵸? 그러면 1몰의 CO2는 44g 이게 몰 질량이겠죠? 요렇게 하면 이게 얼마야? 계산 한번 해봐요. 응? 계산 한번 해봐요. 얼마 나와? 여기 보니까 여기 해답지에는 1.25 곱하기 10의 3승 그램 CO2 이게 계산해봐야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쭉 뭐 이렇게 풀이도 한번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말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쵸? 했죠? 여기서 자 하고 이렇게 여기 나왔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14를 봅시다. 3.14. 자, 제가 좀 빨리 나간 거 아닌가?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풀이 시간 한번 쭉 볼까요? 그러면 봅시다. 자, 균형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 포도당의 질량을 몰수로 바꿔요. 이게 856g이죠? 하고 아까 포도당의 몰 질량은 180.2 그죠? 1몰 하면 이게 포도당의 몰수가 나오죠? 요 질량에 해당되는 그죠? 그 다음에 포도당과 CO2는 1대6이죠? 1대6 그러면 CO2의 생성 몰수는 봅시다. 4.75몰의 포도당이 있으면 1몰당 6몰의 CO2 그쵸? 그러면 28.50몰 그죠? 그리고 28.50몰은 1몰의 CO2일 때 몰질량이 44.01g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나온다 그죠? 아까 저는 이거를 한 번에 식으로 이렇게 푼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 포도당의 그램 수는 몰수로 그리고 CO2의 몰수를 그램수로 해서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한 거. 아까 내가 푼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반복해서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14를 봅시다. 이게 좀 이렇게 나가는 게 진도가 좀 빠른가요? 근데 나름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 보자. 예제 3.14 봅시다. 모든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와 알칼리 금속의 수산화물을 만든다. 리튬과 물 사이의 전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수소가스가 9.89 때 얻기 위해 리튬이 몇 그램 필요한가? 자, 봅시다. 알칼리 금속이 뭐예요? 여기 이렇게 주기표가 이렇게 있으면 1쪽이죠. 1쪽에 있는 이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수소, 수소는 빼고 리튬 이렇게 뭐지 있죠? 그렇죠? 체외곽 전자수가 하나인 거. 그래가지고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물하고도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수소가스가 이렇게 나와요. 반응을 한다는 것은 체외곽 전자의 하나를 쉽게 잃을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이건 뒤에서도 아마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김에 계속 말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익숙하게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도 배우지만은 한 번은 이렇게 언급하고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이 수소가스에 주어졌죠. 뭐 일단 이거 프리대로 안 하고 일단 자 같이 풀어봐요. 자 9.89g의 수소, 그쵸?는 자 이거를 몰 질량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1몰의 수소일 때 1몰의 수소가 몇 g이요? 1g이죠? 아니지. 2g이지, 2g. 왜냐면 여기 있잖아. 수소 원자가 1g이니까 이게 두 개니까 2g이지? 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수소가 1몰 수소가스가 1몰 생길 때 그죠? 리튬은 이것도 2몰 생기죠? 1몰 생길 때 2몰 생기죠. 그러면 2몰의 리튬 그죠? 약분 그죠? 그다음에 자, 몇 g이 필요한가? 그러면 여기다 몰 질량을 곱해야죠. 1몰의 리튬은 이거 리튬의 몰 질량 얼마예요? 밑에 내가 나도 이렇게 다는 못 외우고 있어요. 6.941g이죠. 나는 못 외우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6.941g 리튬.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하면 68.1g 나오죠. 그렇죠? 여기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을 요약하면 자 수소 몰수를 바꾸고 리튬 몰수를 g으로 바꾸고 이렇게 나온다. 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산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환산한 거를 1장에서 2장에서나 연습했다고 하면 그렇게 지금까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뭐 여기 한계시약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조금만 있으면 또 3장이 끝나버리네요. 3장이 끝나면 또 연습 문제 또 좀 풀어봐야죠. 그 연습 문제 좀 많이 푸는 게 지금은 좀 힘든데 일단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제 우리 화학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이제 2학년 때나 이제 2학기 때 전공 과목을 좀 들을 때 이제 지금 많이 해두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좀 많이 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좀 보고 알고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랬죠. 그 과제 하고 나서 맨 밑에 자기가 뭐가 어려운지 그걸 좀 쓰라고요. 그거 꼭 쓰세요. 해야 이제 내가 좀 보고 이제 어떤 분이 더 어려운지를 좀 캐치를 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를 또 잘 학습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네. 그러면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